이렇게 환자가 사실 급속히 늘게 된 데는 정부가 그 문제가 된 병원들을 조기에 폐쇄를 했다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진압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우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님이 하고 계신데요. 예. 자, 지금 정부가 속이고 정부가 무능해서 병원을 못 닫았다. 그게 문제의 진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일단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최초 감염자를 확인한 지난 5월 20일부터 5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진행시켰어요. 대책회의 5번. 여기에는 이제 질병관리 대책 이제 관리본부장하고 또 감염관리센터장도 참석을 했고 또 이제 국립보건원 원장도 참석하고 또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문회의에서 사실상 병동 폐쇄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병동 폐쇄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 병원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병원이 이 병동 폐쇄나 또 진료 중단이 이렇게 곤란하다는 그런 어떤 난색을 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난색을 표하지 않았다는 한 병원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그렇잖아도 이 병원에 대해서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이 공직자들은 특히 보건당국 공직자들은 모든 걸 법적 근거에 항상 아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원의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진료를 중단하거나 진료 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병원 폐쇄, 병동 폐쇄를 시키면은 그 손실에 대한 정부가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 병원한테 폐쇄라 아무런 보상이나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으로서는 병동 폐쇄해라 이런 강력한 조치를 못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볼라 대응할 때 말이에요. 이 주요 도시마다 대형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 병원 손실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해버려요. 그 보상 문제는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 그럼 도대체 병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기에 지금 그 공무원들이랑 대책 회의를 한다고 모였는데 우리는 병원 폐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거 분명히 힘 있는 병원, 삼성 서울병원, 여의도 성묘병원 이런 큰 병원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정 병원을 이 방송을 통해서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왜 곤란하세요? 지금 현재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특정 병원 한두 개만 지칭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병동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는 안 했죠. 서울의 거의 대형 병원들 거의 대다수 이제 그런 불러서 입장을 불러서기보다는 다 확인을 웬만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실상 메르스에 대한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좀 안이하게 가진 그런 정부의 인식 자체가 저는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 병원 폐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초동에 사실 정부가 초동 진압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거의 손에 쥐었다가 던져버린 셈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보시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병원 무조건 다 폐쇄해라 이렇게 하기도 병원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엇갈리는데 의원님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정부가 너무 이 가단성이 있고 또 어찌 보면 대형 병원들의 의료 혼란이나 이런 진료가 중단되는 그런 엄청난 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감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미 당시 회의에서 확진자가 그쳐간 병원.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서 밀접
접촉자 감염 위험이 심각하고 이미 2차 감염자 발생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당시 이미 내렸어요. 20일 무렵의 회의에서요.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과적으로 뭐 드리는 네. 말씀은 이 첫 확진자가 네. 방문한 그런 병원을 중심으로 네. 막 이렇게 이 병동 폐쇄 예. 이런 가감한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네. 막 지금 이렇게 전국적인 확산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예. 정부가 지금 병원 이름 공개한 게 6월 7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첫 확진자가 나온 게 20일이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초유의 그 확진 사태를 갖고 허둥지둥했었다. 아무 정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에서 들어온 병이고 뭐 이전에 경험치가 없으니까 우리 정부가 허둥댔던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20일 날 이미 이게 2차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감염이 계속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7일 동안이나 무려 이렇게 뭉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갑자기 화가 날려고 그러네요. 이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정말 한번 되짚어서 이게 그렇죠. 뭐 감사가 됐든 다시 한번 그 대응이 적절한지 네. 꼭 짚는 아주 예. 엄하게 짚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습니다. 전혀 못했는데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우리가 사고로 하고 보지만 이거는 지금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이 사태를 계속 방관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건 방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인데. 그래서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저도 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지금 민생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야,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 나고 지금 진짜 국가 경제가 이렇게 거들나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지금. 예. 뭐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또 국가 신인도 네. 이걸 다시 몇십 년을 걸쳐서 지금 더구나 대한민국은 오려 선진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 참 국가 신인도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한 이 돈으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아니 여기 어마어마한, 천은미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의료진의 수준은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는데 예. 이걸 바치는 병원 전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된다면 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메르스 첫 발병지가 사우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공교롭게 예. 대한민국 국회 정의화 의장을 예방한 압둘라 알 세이크 이제 예. 사우디 국정자문회의 의장, 네. 즉 우리 국회 의장님과 그 국회의원 일행들이 예. 많이 방문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방문 이후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네. 오찬의 거의 90%가 메르스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는 네. 사우디 이런 이슬람의 성지 네. 메카에서도 연 한 450만 명이 이렇게 성지 순례 방문을 하는데 예. 여기서 메르스 발생하지 않는다. 즉 메르스는 초기에 네. 이런 병실이나 병원에서 감염이 된다. 그때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압두라지즈 알사메크 아주 국회의원인데 이 보건 전문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를 진작에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정치인 관계자들에게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예. 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런 메르스 처음에 확진되고 난 이후에 예. 미국의 이런 전문의들을 초청해서 예. 이걸 분석을 했대요. 예. 그래서 낙타에서 이게 원인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이렇게 보니까 이 조류 이동에 네. 의해서 예. 막 이게 감염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예.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뭐 박쥐에서 낙타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조류 얘기가 또 나오고 조류 있군요. 이야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데 지금 의원님이 이 질병관리본부 등이 주축이 된 이 메르스 긴급회의 5차례에 걸친 회의록을 언제 입수하셨습니까? 지난주 정확하게 예. 목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님도 발생하고 나서 꽤 시간이 흐른 후인데 제가 여쭤보는 건 새누리당에서도 정부 여당에서도 사실상 이 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 자료를 입수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이 보좌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이걸 밝히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이 메르스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예. 앞으로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도 이제 국민들 앞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태는 결론은 국민적 지혜와 국민적 슬기로움을 모아서 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 몰라서 그냥 허둥지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무시한 그런 정부 관료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신 거라서 그 부분은 두고두고 짚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회에서도 만사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예. 지금 동료 의원들 특히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네. 받아서 즉 이 법안이 다른 법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 전염병 확산에 따라서 네. 현행법에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이런 밀접 접촉자 위험 감염이 심각해서 병동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들지만은 병원 손실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이라든지 네. 손실 보상 네.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빠르게 지금 네.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메르스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의원님들도 요런 데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면서 이게 또 법안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에서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네. 확보하니까 예. 이 메시지는 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네. 병원에 많은 고충이 있어요. 진료를 중단해야 되냐,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병동을 폐쇄해야 되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국회 차원에서 마련될 거니까 네. 병원도 좀 선제적으로 좀 해달라. 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 네. 요새 보면 정말 국회가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힘센 기관이라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법으로 강력한 지지 기반을 좀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개선의 기축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꼭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메르스 관련한 대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